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요. 이거 제가 참 10분 단위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 보면 10분이 딱 돼서 자동으로 녹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시스템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원래 해야 되는 주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뭐 여하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을 하게 되면 임금 소득이 발생하게 돼서 소비를 더할 수 있어서 좋지만 반대로 일을 더하게 되면 일로부터 뭐 사실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죠. 일을 더하게 되면 뭐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무원 하면 9 to 6인가요? 9 to 6로 딱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야근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야근 수당 받고 싶으면 야근하는 거고 야근 뭐 대체로 야근 없죠. 별로 뭐 행정고시 보고 공무원 되지 않는 한은 그렇게 크게 뭐 야근 같은 거 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뭐 저녁에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 저녁에 있는 삶을 왜 살고 싶겠어요? 적정한 임금 소득이 확보가 되고 나머지 시간은 더 일하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 왜냐하면 일로부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른 액티비티를 해야지 나에게 더 내가 더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다른 액티비티라고 하면 우리가 앞서 봤던 GDP에 대한 이야기에서 봤던 홈 프로덕션 같은 것이죠. 뭐 이제 뭐 자녀 양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사 노동 이런 것들이 포함될 거예요. 자, 만일 시장의 임금이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다면 물론 이제 각자 사람마다 자신의 시간당 임금이 다 다를 거예요.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자, 어떤 사람들은 시간당 일주일에 뭐 50시간 일을 하고 뭐 급여가 한 200 거의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40시간 일을 하고 뭐 월 소득이 뭐 한 500만 원, 뭐 혹은 심지어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0만 원 이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시간 일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시간당 임금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임금 차이가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지만 우리가 대체로 우리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얘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평균적으로 시장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던 사람도 여가 활동을 1시간 줄이고 시간을 그 1시간 줄인 시간을 일을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전보다 더 많은 시간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임금에 대해서 이런 그림을 그려보면 저는 지금 어떤 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임금이 상승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이건 시간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근로시간, 노동시간은 이렇게 상승하겠죠. 그러다가 임금이 계속 상승한다 그래서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잠도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제가 저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라이프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뭐 식사도 해야 되고요. 잠도 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과 일정 시간을 또 보내야 됩니다. 이런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하면 웨이지가 아무리 상승한다고 해서 물리적으로 하루에 24시간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이상 노동 공급 시간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한계점이 이제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어떤 한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이고요. 이제 이걸 제가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으로 어떻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로축이 웨이지고 가로축이 이제 노동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는 자, 이건 어떤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입니다. 한 사람의 make sense 하죠.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웨이지가 아무리 올라가더라도 당연히 일을 더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고요.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이거를 우리가 다 더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다 더해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을 얻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제 이 그림은
모든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을 다 더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꼭 개별 경제 주체, 개별 노동자의 노동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시간이라고 불렀는데, 자, 이걸 다 더하면 여전히 이제 경제 전체의 총 노동 시간이 되겠지만, 이제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경제 전체에 대해서 노동 공급 곡선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보는 거죠. 자, 웨이지가 이 정도 수준일 때 경제 전체에 일을 하는 사람들 총 노동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0,000시간,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한 100만 시간이라고 한번 해보죠. 100만 시간. 자, 웨이지가 이만큼일 때 경제 전체의 총 노동 시간은 100만 시간이다. 100만 시간입니다. 100만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사실 경제 전체의 노동 시장을 살펴보는 이유가 고용과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지금 노동 시장을 보고 있는 건데, 가로축의 변수가 이제 시간이 되면 애매하잖아요. 가로축의 변수가 사람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 곡선에서도 사람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가로축에 헤어드레서를 1명 더, 2명 더, 3명 더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으로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러면 노동 공급 곡선 같은 경우에도 한 사람의 노동 공급 곡선은 가로축의 변수를 시간이라고 표시를 해야겠지만, 이제 이걸 우리가 다 더했을 때 사람으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뭐 단순히 100만 시간을 한 사람이 뭐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대략 잠자는 시간 뭐 이런 거 다 빼고 뭐 대략 한 뭐 8시간에서 뭐 한 10시간 정도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100만 시간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10시간 일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 사람이 물론 이거보다 적게 일을 하긴 하지만요. 뭐 더 많이 일하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이제 10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모두 10만 명이 일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0만 명. 그래서 일을 하면 무조건 10시간 일을 한다라고 마치 가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가로축의 변수를 시간이 아니라 경제 전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사람 숫자라고 표시를 한다면 노동 공급 곡선을 우리가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웨이지가 이만큼일 때 전체 경제 전체 총 노동 시간이 100만 시간이다라고 했던 것을 이제 만약에 한 사람이 매일 10시간씩 일을 한다면 웨이지가 이 정도 수준일 때 10만 명이 일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노동 공급 곡선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냐면, 자, 이제 여기는 인원 숫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웨이지가 이 정도 수준일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모두 10만 명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경제 전체에 포텐셜 워커라고 하는 우리 매저가 있잖아요. 우리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웨이지가 조금 상승해요. 그럼 전부 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5만 명. 임금이 상승해서 전에는 일을 하지 않던 사람들 5만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사실 노동시장에 대해서 한 사람이 노동 시간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그냥 이렇게 스무드하게 시간을 뭐 5시간, 6시간, 7시간 이렇게 노동 시간을 늘려갈 수 있다고 사실 얘기를 했지만, 경제 전체에 우리가 노동 시장을 살펴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가로축의 변수가 인원수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고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적으로 마치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 곡선은 임금이 상승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는 곡선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겠다는 것입니다.